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마는 대인관계의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그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사고방식, 즉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사람의 조망수용 발달 단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함께 셀만이 제시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조망수용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8살 소년 홀리는 나무 타기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나무를 가장 잘 올라간다. 어느 날 나무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졌으나 다치진 않았다. 아빠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앞으로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고 홀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홀리는 친구인 션을 만났는데 친구의 고양이가 나무에 걸려서 내려올 수 없었고 잘못하면 떨어질 위험에 있었으므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홀리는 근데 나무를 잘 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와는 다시는 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었어요. 홀리는 고양이를 데리고 내려올 정도로 나무를 잘 타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빠와 약속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걸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정도, 사회성을 판단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자아중심적 단계는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가 바로 자아중심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적 단계에서는 이 홀리는 고양이를 구할 것이라고 해요. 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아중심적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리는 고양이를 바로 구하러 가야죠. 그 이유를 물어봐요, 그 아이들한테. 왜 너희들은 이렇게 홀리가 고양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홀리는 지금 고양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무도 잘 타잖아요. 고양이를 구해야죠. 그러면 아빠는 아빠도 똑같이 홀리처럼 고양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2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3세에서 6세까지의 그 사회성 발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즉 홀리, 다시 정리하면 홀리는 고양이를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홀리는 즉 고양이 구하는 거 제일 중요시 여기고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도 홀리가 고양이가 다치지 않기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도 고양이가 다치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빨리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단계가 자아중심적 단계인 거예요. 즉 홀리와 아버지의 관계, 이 상황에서 그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없는 단계인 거죠. 홀리의 관점에서 자기 홀리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의 관점만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아중심적 단계입니다. 주관적 조망 수용 단계는 뭐냐? 이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양이를 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나무에 올라가는 걸 싫어하니까 나한테 화를 낸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요. 즉 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도 고양이가 다치지 않기를 원하니까 무조건 아버지는 고양이를 구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화가 아버지한테 혼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고양이를 구하러 나무에 올라간다면 아버지에게 혼이 날 수도 있겠다. 즉 아버지의 관점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조망 수용 단계예요. 근데 왜 이름이 주관적 조망 수용 단계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타인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아버지에게 나의 상황을 설명하면 아버지는 나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주관적 조망 수용 단계예요. 즉 내가 아버지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즉 내가 타인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했지만 충분히 나의 상황을 아버지에게 이해를 말해 준다면 아버지 무조건 그 타인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걸 합리화하는 거를 설명해 준다면 충분히 타인도 나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주관적 조망 수용 단계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고양이에 대해서 모른다면 화를 냈겠지만 이 홀리가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도 전혀
화를 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관적 조망 수용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져요. 자아중심적 단계와 주관적 이 조망 수용 단계는 어떤 상황 판단을 했을 때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놓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게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에서는 드디어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둘 다 고려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는 각각의 관점에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는 절대로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혼을 내겠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나무에 무조건 올라가야 돼. 이거 각각은 이해할 수 있는데 동시에 생각은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아버지에게 설명하면 이게 뭔가 이해가 될 것.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관점에서 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면 어떻게 해야? 나는 고양이를 중요시 여기니까 일단 고양이를 구해요. 고양이를 구하는 게 우선시 되겠죠. 왜? 내가 하는 걸 해야 되니까 고양이를 구하고 아버지에 가서 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명히 나에게 혼을 낼 거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한다는 게 바로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초지종 설명을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아버지에게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각각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건, 존재한다는 건 알고, 하지만 아버지도 나의 상황을 이해하면 아버지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르다는 것 자체는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망 수용 단계를 저와 함께 이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예시 답변을 통해서 답변 정리를 하고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특히 상호적 조망 수용 단계와 사회적 조망 수용 단계가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낮은 단계의 사회성 발달이라고 친다면 상호적 조망 수용과 사회적 조망 수용은 좀 고차원적인 사회성 발달에 해당됩니다. 상호적 조망 수용은 타인의 관계와 나의 관계를 모두 제3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은 우리가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다르다면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이루어냈다. 그럼 이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이 사회적인 관점, 사회 전체의 합의된 견해,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단계가 사회적 조망 수용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셀마는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전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시 답변을 정리하는 정도만 하면 셀마는 충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